돼지가 감염되면 치사율이 무려 100%에 이른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어제 처음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이어 오늘 연천으로 확산하면서 정부나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에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급 영향이나 돼지고기 가격 급등 상황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확산을 막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상륙 소식과 관련한 주요 내용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먼저 전화 연결로 주요 내용 짚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국내에서 발병한 게 처음이고 그간 해외 사례만 접해와서요. 대체 이 질병이 뭔지 또 증상은 어떤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시죠. 네네. 이 질병은 원래 아프리카 풍토병이었고요. 이 아프리카 풍토병이 유럽에 와서 한번 유행을 했던 것이 한 1950년대에서부터 한 90년대까지 한번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10년 전쯤 다시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 연방 이쪽에 이제 이 질병이 들어온 후 유럽 지역과 작년에는 중국까지 이제 유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중국 주변국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과 남한까지 발생한 거죠. 이 질병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인데 아쉽게도 이 질병에 대한 어떤 치료약이나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은 중요한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에게서는 아주 치명적이고 물론 이 바이러스도 여러 병원력이 강한 것과 약한 것 등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유행하는 병원력이 강한 것들은 그 치사율이 100%라고까지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잠복기는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열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돼지의 질병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국 양돈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병이 발생하면 살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대강 현재까지는 큰 어떤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건 이 한번 감염되면 살처분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된 동물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전파되는 방식은 공기는 아닙니다만 그 병에 걸린 동물의 가건물이나 혹은 분비물 혹은 그것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이동하고 차량이 이동함으로써 전파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게 이 질병을 확산하는 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별 주의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급속히 확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연천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나서 추가로 좀 더 나올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추가 확산 가능성 그리고 네네, 물론. 이 원인 파악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판단해 주시죠. 지금 사실 먼저 어제 이제 파주에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연천에 확진이 됐는데 이건 확산이라기보다는 이 하루 차이는 동일한 원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이 어제 있었던 파주의 농장의 바이러스가 연천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고 확대라는 말은 오히려 정확한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 농장에서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고 확대가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농장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말한 국제 기준에 맞춘 그 대응책을 잘 갖춘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확한 공식적인 감염 경로나 원인의 상황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어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오늘 낮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안 돼 있고 아마 내일 정도쯤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근거해야 최종적인 나름대로의 추정은 가능한데요. 다만 현재는 가장 유력한 거는 두 군데가 다
이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북에서 왔을 거다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가 공항이나 항만을 많이 염려해서 음식물에 어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돼지 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다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파주나 연천이기 때문에 북에서 온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 질병이 감염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추가 확산을 일단 막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질병은 뭐 자연계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 방역 당국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이 처음 발생했을 적에 잠복기 기간 중에도 이 바이러스는 분비되기 때문에 발생 전 열흘, 발생 후 열흘이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악을 이 정부는 했을 거라고 보고, 한편 농장에서는 이 질병이 뭐 치사율이 100%라고 하지만 초기에는 그냥 다른 뭐 고열 나는 질병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지만 반드시 증상이 있을 때는 정부의 당국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질병이 음식이나 어떤 그런 이동 수단에 의한 것임을 알고 이런 뭐 농장이나 이런 출입 같은 것을 제대로 삼가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사태로 이 인터뷰 요청 등으로 시간이 좀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로 방역당국도 때 아닌 비상에 지금 걸린 상태입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질병의 확산을 막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먼저 최 고문님께 여쭐게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좀 중대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중대하죠. 왜냐하면 중국 사례를 보면요, 2주 만에 이 전파 속도가 1,000km가 나왔어요. 네. 2주 만에 뭐 중국 전역으로 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초등의 어떤 대응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우리 수의사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게 백신이 없잖아요. 구제역은 그나마 백신이 있어서 그걸 맞추면서 하는데 이것은 없기 때문에 더 확산 속도가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그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 뭐 돼지 한 350만 마리를 우리가 이제 살처분했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350만 마리 할 때 3조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1,20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 굉장한 경제적 타격이 지금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당히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당장 걱정이 되는 건 역시 양돈 농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 구제역 사태의 악몽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농가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 가축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살처분되면서 피해가 좀 엄청났었죠. 네, 1차적인 피해는 바로 양돈업에서 발생할 것이고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기타 산업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2010년, 2011년 사이에 있었던 구제역, 그 사건을 다시 되새겨보면 우리가 어떤 피해가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 그 당시에 35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추산해 보면 약 3조 원의 피해가 있었다. 결국 양돈 농가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죠. 예. 이런 것들이 그냥 이 양돈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책들을 시급히 마련하는 거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민간 연구소의 연구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됐을 경우 약 1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최 고문님, 네.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 판단, 생각이 좀 어떠신가요? 네, 뭐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정이 있어요. 10% 정도를 그러니까 한 120만 마리를 살처분한다는 그런 전제를 네. 가지고 했거든요. 살처분하는데 한 2,5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10%가 없어지니까 양돈
사료 판매량이 그만큼 또 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돈 일에 의해서 이제 자돈이 나오는 그런 자육 마리수가 주는 게 한 5,950억. 그래서 한 1조 정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양돈협회에서 어떤 이 연구를 뭐 같이 했었냐면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이 주육수가 굉장히 비슷해요. 거기가 1,400만 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구한 걸 갖고 와서 우리가 지금 참조를 하고 있는데 키우는 규모가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0만 마리, 캐나다는 1,400만 마리. 아, 예. 근데 캐나다에서는 추산이 얼마가 나왔냐면 일자리가 10만 개가 없어지고 총 손해 피해액은 21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에서 21조. 어마어마한 이 뭐 차이가 나면은 21조까지도 이 피해액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방역 대책 세워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뭐 간접적인 비교는 좀 얼추되는 것 같습니다. 양돈업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돼지고기 가격이 자연스럽게 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도 30%, 33%나 좀 뛰어올랐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실제 과거 구제역 사태 당시 이 돼지고기 가격이 무려 4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님, 계속해서 이 경제적 타격 부분을 여쭙고 있는데 제가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알려진 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 질병이긴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취를 그래도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텐데 돼지고기 가격은 뛰고 소비는 위축되는 이런 최악의 지금 시나리오. 만약 이게 초동에 잡히지 않으면 실제로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확산이 된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돼지고기라는 이 식료품 자체가 서민형 식료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의 식탁 물가를 급등시키는 저물가 현상의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게 벌어지는 예. 체감과 실제 물가 간의 괴리가 벌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돼지고기라는 이 재화의 특성이 굉장히 가격 탄력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것이에요. 비탄력적인 재화는 소비에 영향을 덜 줄 수 있겠지만 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엄청나게 그만큼 위축이 되는 민감하다는 겁니다. 얘기시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냥 단순히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만 연결되면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텐데 대체제로의 전이 그리고 자영업자로의 위기 이런 것들까지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최 고모님, 네. 중국의 사례도 좀 앞서 네.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돼지고기 값이 무려 40% 넘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거는 사실 랴오닝성 그쪽에서 이제 발병이 됐는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8번째입니다. 이게 처분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4억 3천만 마리를 지금 뭐 사육하고 있었는데 거의 1억 예. 마리를 지금 살처분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40% 이제 급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인데 작년 2월 달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90%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뛴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 소고기는 우리 자급률이 5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돼지고기 돈육은 자급률이 90%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가격의 급등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인 것은 다른 해에 비교해서 이번에 돼지 사육 두수가 좀 늘었어요. 13% 정도가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이 소위 말하는 방충을 할 수 있는 뭐 룸이 좀 있는 게 다행이고요. 이제 지금 외국에서 좀 더 사와야 가격 안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싹쓸이를 하고 다니거든요. 돼지고기를. 중국인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나 보죠. 중국 사람들은요 전 세계 소비량의 49.3%를 중국에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돼지고기요 벨기에, 스페인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 식당에서 먹는 거 이 삼겹살이요 뭐 반 이상은 벨기에산 아니면 스페인산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부위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금 많이 키운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장 물량 이제 내놓는 부분으로 해서 가격은 잡아야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방금 제가 고모님하고 돼지고기 가격 얘기를 좀 했었는데
돼지고기 값이 뛰는 게 또 이 부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가공식품 가격이 일단 뛰겠고요, 실장님. 이게즉슨 이 식품, 외식업 등 관련 산업도 결코 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생산 유발 효과, 그밖에 고용 창출 효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양돈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예.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돈 사업 말고도 결국은 이 돼지고기 수요 자체가 줄기 때문에 공급도 줄지만 대체제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닭고기나 소고기 이 다른 고기의 가격도 같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것은 바로 가공업이죠. 햄이나 소세지나 아니면 돈가스 같은 예. 이런 식료품 제조 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여러 식료품 산업에 걸쳐서 가격이 5에서 10%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외식업입니다. 이제 관광 산업과도 연관이 될 텐데 많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그 1위 식품이 또 삼겹살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관점에서 이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 자영업자의 또 경기도 충격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규모가 양돈업에서 그치면 3조 원 정도 되겠지만 예.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8조 원 규모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초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 고모님, 네. 이 경제적 타격 문제와 더불어 좀 계속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본다면 앞서 그 캐나다 사례도 좀 네네. 들었지만 이 돼지열병 문제가 경제적으로 좀 장기화됐을 때 타격을 얼마나 좀 미칠지. 근데 이거는 장기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제역이 있다가 이제 구제역이 뭐 끝났다고 재입식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 재입식을 하려면 3년이 걸립니다. 냉장육에서 그러니까 냉동육에서 이 바이러스는 6년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후에나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진짜로 공급망 밸류 체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또 특히 우리는 이제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육류 소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이런 데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전쟁한다는 생각으로 농림부나 관계자들은 지금 이 초등 대응에 굉장히 좀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2017년도에 김포에서 구제역이 한번 일어났어요. 예. 근데 그때 농림부가 그걸 완벽하게 막거든요. 그때 했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한 교수님께서 SNS에 남긴 글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칫 이 잘못하면 국내산 삼겹살을 두툼하게 썰어먹는 게 30년 후가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이 병이 돌았을 때 회복까지 무려 36년이나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김 실장님. 네. 앞서 저희가 뭐 수의학과 교수님을 연결해가지고 실태도 좀 짚어봤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동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경제적인 문제와 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일단 국내 초동 방역 대치 이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해외의 연결성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항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로부터의 추가적인 방역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초동 대응 필요하겠고요. 정말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의 식탁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고 또 해외 수요처로부터 적극적으로 돼지고기나 그밖의 대체제를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의 급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급 문제 조절 이런 역량도 정부가 집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고모님, 네. 끝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이 차단 방역과 함께 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책 마련을 좀 꼼꼼히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까 2017년 뭐 김포 사례도 얘기 들었었고 향후 대응 방안과 방향 좀 어떻게 물길을 잡고 가야 될지 얘기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역학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 질병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실 백신이나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요 다른 바이러스보다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성할 수 있는 단백질이 2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백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역학조사를 해서 그 루트를 막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데 역학조사가 지금 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일단 이런 글이 뭐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서 그걸 막아내냐가 우리 실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한 발 더 뛰신다고 생각하고 진짜 힘드시겠지만 현장에서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